인복이 차고 넘치는 사람 특징. 대나무처럼 살아가요.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는 휘어지지만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야 해요. 물이 되어 보세요.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거기 멈추지 않고 길을 바꿔서라도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막히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전진해야 해요. 산과 물의 조화를 생각해 보세요. 산은 단단하고 물은 부드러워요. 우리도 때로는 강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드러워질 줄도 알아야 해요. 삼국지에서 유비가 인덕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인복이 좋게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인복을 있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보다 뛰어난 상대를 인정하고 굽힐 줄 안다. 상대를 인정 안 하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머물지 않게 됩니다. 뛰어난 실력을 인정할 줄 알면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있듯이 실력을 발휘하거나 내 옆에 머물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수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수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열정적이고 배움에 목말라 하는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흠집을 찾으려고 드는 거였어요. 어느 날 마을에 민준이라는 새로운 이방인이 도착했어요. 민준은 여행을 다니며 배운 다양한 지식과 기술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방법은 마을의 일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죠. 수호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였기에 민준의 인기와 성공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민준이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지혜와 경험에서 수호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수호는 자신의 태도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민준에게 다가가 조언을 구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준은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수호를 도왔어요. 수호가 민준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수호와 민준은 마을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됐어요. 둘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보완해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수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유연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 자신이 남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울 때 자신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바다가 모든 강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듯 우리도 남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더 넓어져. 바다처럼 다양한 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도 더 풍부해지지. 달이 매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달인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서 배우면서도 자기 자신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어. 남의 뛰어남을 인정하고 배워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야. 산에는 정상이 하나뿐이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야.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들의 길을 존중하면 우리도 우리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돼. 두 번째로 조언을 할 때 신경을 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조언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게 됩니다. 특히 기분 나쁘게 지적질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서 조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연이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지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녀의 조언은 항상 따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조언 방식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의 작은 연못이 말라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연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지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연못가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은 우리 마을의 심장과도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심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자연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녀는 먼저 바람이 나무잎을 살짝 스치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조언을 할 때 부드러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나무잎이 상처받듯 우리의 말도 너무 강하면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이 연못의 물결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야 해요. 다음으로 물방울이 꾸준히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꾸준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한 번의 큰 비보다는 꾸준한 이슬이 우리 연못을 다시 채울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태양이 모든 것에게 빛과 온기를 주듯 우리의 마음에서도 따뜻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태양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을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정원사가 식물에 딱 맞는 양의 물을 주듯 우리의 해결책도 마을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각자의 노력이 마을의 상황에 맞게 조절되어야 해요. 모두가 서로를 도와 연못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씨앗이 조용히 땅 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맺는다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씨앗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연못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연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나서 그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연못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비가 올 때 물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연못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작은 수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죠. 모두가 작은 노력을 시작했지만 지연 할머니의 말처럼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몇 주가 지난 후 연못은 다시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연못 주변에서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었어요. 지연 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연못을 살리는 방법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무엇보다 지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지연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의 조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이전보다 더 화합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죠. 지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원리를 통해 삶의 깊은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지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마을의 작은 연못은 서로를 돕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바람이 나무잎을 살짝 스치듯이 우리도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살포시 건드려야 해. 너무 세게 말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조언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 물방울이 꾸준히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내듯 조언도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해.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태양이 모든 것에게 빛과 따뜻함을 주듯이 우리의 조언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야 해. 이런 조언이야말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지. 세 번째로 열심히 산다. 열심히 막 새벽같이 일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 상대방도 인정을 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
방탕한 사람이 꼬이고 성실히 살면 성실한 사람이 모이는 이치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지호는 마을에서 가장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지호는 마을의 연례 축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대회는 마을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배운 기술이나 재능을 뽐내는 자리였죠. 지호는 최고의 정원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는 자신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봄에는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씨앗이 썩어버렸고 여름에는 가뭄으로 식물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가을에는 벌레가 문제였죠. 하지만 지호는 자연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해가 매일 꾸준히 뜨고 지듯이 매일 정원을 돌보며 꾸준히 노력했어요.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성장하듯 지호는 실패에서 배우며 점점 더 나은 정원사가 되었죠.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흐르듯 지호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씨앗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싹을 틔우듯 지호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했죠. 밤하늘의 별처럼 지호는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빛을 발했어요. 축제날이 되었을 때 지호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의 정원은 단순히 아름다운 꽃과 식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호의 끊임없는 노력, 인내,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의 증거였죠. 지호는 최고의 정원사 타이틀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정원을 보며 자신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해가 매일 아침 뜨고 저녁에 지듯이 우리도 일상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해. 매일매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나무가 계절 따라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해. 강물이 계속 흘러서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 우리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해.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해. 네 번째로 신뢰 있게 행동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신뢰 있게 행동하면 그것을 알아보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하늘을 나는 토끼라는 별명을 가진 윤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윤호는 마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실력을 자랑했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데 있었죠.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을의 물 공급 원인 큰 강이 메마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물 부족에 직면했어요.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윤호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물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윤호는 대지가 식물에게 영향을 주듯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는 나침반처럼 일관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죠. 대나무처럼 유연하되 원칙에는 확고했어요. 그의 조용하지만 꾸준한 노력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어요. 태양처럼 윤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을 사람들과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빛과 따뜻함을 제공했어요. 윤호의 계획은 강 상류에 작은 댐을 만들어 물이 마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윤호와 마을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노력했죠. 그 과정에서 윤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침내 댐이 완성되고 물이 다시 마을로 흘러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윤호를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했죠. 윤호의 일관된 노력과 긍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고한 원칙이 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관성, 확실성, 원칙의 중요성,
조용한 영향력, 그리고 변함없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요. 윤호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땅이 어떻게 모든 식물을 받쳐주고 영양을 주는지 생각해봐. 우리도 땅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지지를 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나침반은 항상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잖아. 우리도 그렇게 일관되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게 해야 해. 그런 확실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어. 대나무는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지만 속은 정말 단단해. 우리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원칙과 신념에 대해서는 확고해야 해.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될 거야. 다섯 번째로 사람을 가린다. 인복이 넘치는 사람은 주변에 나쁜 사람들을 두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만 둬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모이게 만듭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별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한별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 했지만 때로는 그녀의 친절이 그녀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에 빠지게 하기도 했어요. 한별의 이야기는 봄날의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한별은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정원일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꽃들이 잘 자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정원사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잡초를 가려내듯 인생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가려내야 한다며 지혜를 나눠주었어요. 여름이 되었을 때 한별은 마을 축제에서 꿀을 팔기로 했어요. 그녀는 벌들이 꽃에서 꽃으로 날아가며 가장 달콤한 꿀을 찾는 것을 보고 우리도 삶에서 가치 있는 관계를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을이 되자 한별은 따뜻한 남쪽 마을로 여행을 떠났어요. 새들이 추운 겨울을 피해 날아가듯 그녀도 어려움과 부정성으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환경을 찾았죠. 여행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그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겨울이 되어 한별은 돌아와 자신의 정원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나무가 좋은 토양과 충분한 물, 적당한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긍정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한별은 마을 강가에서 명상을 하며 강이 지류를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풍부해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걸러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한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한별의 성장을 보며 자신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한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해. 정원이 잡초 없이 꽃을 피우듯 우리 삶도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 벌처럼 좋은 꽃에서 꿀을 찾듯 우리도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해.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도 더 달콤하고 풍요로워져. 새들이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듯 우리도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환경을 찾아야 해. 이렇게 해야 우리도 새들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옛날 옛적 한 조그만 마을에 지혜라는 이름의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인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혜의 명성을 듣고 그녀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모였죠. 지혜는 마을 사람들에게 5가지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교훈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엮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마법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인복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정원을 지키는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잡초 가리기였습니다. 지혜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정원에서 유익하지 않은 관계를 가려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아름다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달콤한 꿀 찾기였습니다. 벌들처럼 우리도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관계를 찾아내야 한다고 지혜는 말했습니다. 이 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시험은 따뜻한 땅 찾기였습니다. 새들이 겨울을 피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긍정적인 환경을 찾아야 한다고 지혜는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건강한 나무 되기였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 충분한 물, 적당한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야 한다고 지혜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깨끗한 강 되기였습니다. 강이 여러 지류를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풍부해진다고 지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인복이 넘치는 곳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교훈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인복이 넘치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복이 차고 넘치는 사람 특징. 대나무처럼 살아가요.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는 휘어지지만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야 해요. 물이 되어 보세요.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거기 멈추지 않고 길을 바꿔서라도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막히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전진해야 해요. 산과 물의 조화를 생각해 보세요. 산은 단단하고 물은 부드러워요. 우리도 때로는 강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드러워질 줄도 알아야 해요. 삼국지에서 유비가 인덕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인복이 좋게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인복을 있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보다 뛰어난 상대를 인정하고 굽힐 줄 안다. 상대를 인정 안 하면 내 주변의 좋은 사람들은 머물지 않게 됩니다. 뛰어난 실력을 인정할 줄 알면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있듯이 실력을 발휘하거나 내 옆에 머물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수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수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열정적이고 배움에 목말라 하는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흠집을 찾으려고 드는 거였어요. 어느 날 마을에 민준이라는 새로운 이방인이 도착했어요. 민준은 여행을 다니며 배운 다양한 지식과 기술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방법은 마을의 일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죠. 수호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였기에 민준의 인기와 성공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민준이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지혜와 경험에서 수호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수호는 자신의 태도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민준에게 다가가 조언을 구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준은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수호를 도왔어요. 수호가 민준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수호와 민준은 마을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됐어요. 둘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보완해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수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유연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 자신이 남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울 때 자신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바다가 모든 강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듯 우리도 남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더 넓어져. 바다처럼 다양한 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도 더 풍부해지지. 달이 매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달인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서 배우면서도 자기 자신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어. 남의 뛰어남을 인정하고 배워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야. 산에는 정상이 하나뿐이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야.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들의 길을 존중하면 우리도 우리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돼. 두 번째로 조언을 할 때 신경을 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조언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게 됩니다. 특히 기분 나쁘게 지적질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서 조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연이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지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녀의 조언은 항상 따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조언 방식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의 작은 연못이 말라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연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지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연못가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은 우리 마을의 심장과도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심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자연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녀는 먼저 바람이 나무잎을 살짝 스치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조언을 할 때 부드러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나무잎이 상처받듯 우리의 말도 너무 강하면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이 연못의 물결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야 해요. 다음으로 물방울이 꾸준히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꾸준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한 번의 큰 비보다는 꾸준한 이슬이 우리 연못을 다시 채울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태양이 모든 것에게 빛과 온기를 주듯 우리의 마음에서도 따뜻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태양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을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정원사가 식물에 딱 맞는 양의 물을 주듯 우리의 해결책도 마을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각자의 노력이 마을의 상황에 맞게 조절되어야 해요. 모두가 서로를 도와 연못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씨앗이 조용히 땅 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맺는다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씨앗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연못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연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나서 그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연못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비가 올 때 물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연못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작은 수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죠. 모두가 작은 노력을 시작했지만
지연 할머니의 말처럼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몇 주가 지난 후 연못은 다시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연못 주변에서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었어요. 지연 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연못을 살리는 방법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무엇보다 지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지연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의 조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이전보다 더 화합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죠. 지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원리를 통해 삶의 깊은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지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마을의 작은 연못은 서로를 돕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바람이 나무잎을 살짝 스치듯이 우리도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살포시 건드려야 해. 너무 세게 말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조언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 물방울이 꾸준히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내듯 조언도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해.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태양이 모든 것에게 빛과 따뜻함을 주듯이 우리의 조언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야 해. 이런 조언이야말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지. 세 번째로 열심히 산다. 열심히 막 새벽같이 일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 상대방도 인정을 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 방탕한 사람이 꼬이고 성실히 살면 성실한 사람이 모이는 이치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지호는 마을에서 가장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지호는 마을의 연례 축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대회는 마을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배운 기술이나 재능을 뽐내는 자리였죠. 지호는 최고의 정원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는 자신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봄에는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씨앗이 썩어버렸고 여름에는 가뭄으로 식물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가을에는 벌레가 문제였죠. 하지만 지호는 자연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해가 매일 꾸준히 뜨고 지듯이 매일 정원을 돌보며 꾸준히 노력했어요.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성장하듯 지호는 실패에서 배우며 점점 더 나은 정원사가 되었죠.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흐르듯 지호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씨앗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싹을 틔우듯 지호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했죠. 밤하늘의 별처럼 지호는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빛을 발했어요. 축제날이 되었을 때 지호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의 정원은 단순히 아름다운 꽃과 식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호의 끊임없는 노력, 인내,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의 증거였죠. 지호는 최고의 정원사 타이틀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정원을 보며 자신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해가 매일 아침 뜨고 저녁에 지듯이 우리도 일상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해. 매일매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나무가 계절 따라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해. 강물이 계속 흘러서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 우리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해.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해. 네 번째로 신뢰 있게 행동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신뢰 있게 행동하면 그것을 알아보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하늘을 나는 토끼라는 별명을 가진 윤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윤호는 마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실력을 자랑했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데 있었죠.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을의 물 공급원인 큰 강이 메마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물 부족에 직면했어요.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윤호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물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윤호는 대지가 식물에게 영향을 주듯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는 나침반처럼 일관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죠. 대나무처럼 유연하되 원칙에는 확고했어요. 그의 조용하지만 꾸준한 노력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어요. 태양처럼 윤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을 사람들과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빛과 따뜻함을 제공했어요. 윤호의 계획은 강 상류에 작은 댐을 만들어 물이 마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윤호와 마을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노력했죠. 그 과정에서 윤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침내 댐이 완성되고 물이 다시 마을로 흘러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윤호를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했죠. 윤호의 일관된 노력과 긍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고한 원칙이 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관성, 확실성, 원칙의 중요성, 조용한 영향력, 그리고 변함없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요. 윤호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땅이 어떻게 모든 식물을 받쳐주고 영양을 주는지 생각해봐. 우리도 땅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지지를 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나침반은 항상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잖아. 우리도 그렇게 일관되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게 해야 해. 그런 확실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어. 대나무는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지만 속은 정말 단단해. 우리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원칙과 신념에 대해서는 확고해야 해.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될 거야. 다섯 번째로 사람을 가린다. 인복이 넘치는 사람은 주변에 나쁜 사람들을 두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만 둬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모이게 만듭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별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한별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 했지만 때로는 그녀의 친절이 그녀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에 빠지게 하기도 했어요. 한별의 이야기는 봄날의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한별은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정원일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꽃들이 잘 자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정원사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잡초를 가려내듯 인생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가려내야 한다며 지혜를 나눠주었어요. 여름이 되었을 때 한별은 마을 축제에서 꿀을 팔기로 했어요. 그녀는 벌들이 꽃에서 꽃으로 날아가며 가장 달콤한 꿀을 찾는 것을 보고 우리도 삶에서 가치 있는 관계를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을이 되자 한별은 따뜻한 남쪽 마을로 여행을 떠났어요. 새들이 추운 겨울을 피해 날아가듯 그녀도 어려움과 부정성으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환경을 찾았죠. 여행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그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겨울이 되어 한별은 돌아와 자신의 정원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나무가 좋은 토양과 충분한 물, 적당한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긍정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한별은 마을 강가에서 명상을 하며 강이 지류를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풍부해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걸러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한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한별의 성장을 보며 자신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한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해. 정원이 잡초 없이 꽃을 피우듯 우리 삶도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 벌처럼 좋은 꽃에서 꿀을 찾듯 우리도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해.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도 더 달콤하고 풍요로워져. 새들이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듯 우리도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환경을 찾아야 해. 이렇게 해야 우리도 새들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옛날 옛적 한 조그만 마을에 지혜라는 이름의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인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혜의 명성을 듣고 그녀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모였죠. 지혜는 마을 사람들에게 5가지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교훈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엮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마법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인복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정원을 지키는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잡초 가리기였습니다. 지혜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정원에서 유익하지 않은 관계를 가려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아름다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달콤한 꿀 찾기였습니다. 벌들처럼 우리도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관계를 찾아내야 한다고 지혜는 말했습니다. 이 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시험은 따뜻한 땅 찾기였습니다. 새들이 겨울을 피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긍정적인 환경을 찾아야 한다고 지혜는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건강한 나무 되기였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 충분한 물, 적당한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야 한다고 지혜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깨끗한 강 되기였습니다. 강이 여러 지류를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풍부해진다고 지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인복이 넘치는 곳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교훈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인복이 넘치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복이 차고 넘치는 사람 특징. 대나무처럼 살아가요.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는 휘어지지만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야 해요. 물이 되어 보세요.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거기 멈추지 않고
길을 바꿔서라도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막히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전진해야 해요. 산과 물의 조화를 생각해 보세요. 산은 단단하고 물은 부드러워요. 우리도 때로는 강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드러워질 줄도 알아야 해요. 삼국지에서 유비가 인덕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인복이 좋게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인복을 있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보다 뛰어난 상대를 인정하고 굽힐 줄 안다. 상대를 인정 안 하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머물지 않게 됩니다. 뛰어난 실력을 인정할 줄 알면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있듯이 실력을 발휘하거나 내 옆에 머물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수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수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열정적이고 배움에 목말라 하는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흠집을 찾으려고 드는 거였어요. 어느 날 마을에 민준이라는 새로운 이방인이 도착했어요. 민준은 여행을 다니며 배운 다양한 지식과 기술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방법은 마을의 일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죠. 수호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였기에 민준의 인기와 성공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민준이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지혜와 경험에서 수호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수호는 자신의 태도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민준에게 다가가 조언을 구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준은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수호를 도왔어요. 수호가 민준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수호와 민준은 마을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됐어요. 둘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보완해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수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유연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 자신이 남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울 때 자신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바다가 모든 강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듯 우리도 남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더 넓어져. 바다처럼 다양한 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도 더 풍부해지지. 달이 매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달인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서 배우면서도 자기 자신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어. 남의 뛰어남을 인정하고 배워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야. 산에는 정상이 하나뿐이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야.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들의 길을 존중하면 우리도 우리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돼. 두 번째로 조언을 할 때 신경을 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조언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게 됩니다. 특히 기분 나쁘게 지적질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서 조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연이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지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녀의 조언은 항상 따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조언 방식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의 작은 연못이 말라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연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지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연못가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은 우리 마을의 심장과도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심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자연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녀는 먼저 바람이 나무잎을 살짝 스치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조언을 할 때 부드러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나무잎이 상처받듯 우리의 말도 너무 강하면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이 연못의 물결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야 해요. 다음으로 물방울이 꾸준히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꾸준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한 번의 큰 비보다는 꾸준한 이슬이 우리 연못을 다시 채울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태양이 모든 것에게 빛과 온기를 주듯 우리의 마음에서도 따뜻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태양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을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정원사가 식물에 딱 맞는 양의 물을 주듯 우리의 해결책도 마을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각자의 노력이 마을의 상황에 맞게 조절되어야 해요. 모두가 서로를 도와 연못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씨앗이 조용히 땅 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맺는다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씨앗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연못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연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나서 그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연못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비가 올 때 물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연못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작은 수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죠. 모두가 작은 노력을 시작했지만 지연 할머니의 말처럼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몇 주가 지난 후 연못은 다시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연못 주변에서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었어요. 지연 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연못을 살리는 방법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무엇보다 지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지연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의 조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이전보다 더 화합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죠. 지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원리를 통해 삶의 깊은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지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마을의 작은 연못은 서로를 돕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바람이 나무잎을 살짝 스치듯이 우리도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살포시 건드려야 해. 너무 세게 말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조언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 물방울이 꾸준히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내듯 조언도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해.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태양이 모든 것에게 빛과 따뜻함을 주듯이 우리의 조언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야 해. 이런 조언이야말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지. 세 번째로 열심히 산다. 열심히 막 새벽같이 일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 상대방도 인정을 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 방탕한 사람이 꼬이고 성실히 살면 성실한 사람이 모이는 이치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지호는 마을에서 가장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지호는 마을의 연례 축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대회는 마을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배운 기술이나 재능을 뽐내는 자리였죠. 지호는 최고의 정원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는 자신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봄에는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씨앗이 썩어버렸고 여름에는 가뭄으로 식물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가을에는 벌레가 문제였죠. 하지만 지호는 자연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해가 매일 꾸준히 뜨고 지듯이 매일 정원을 돌보며 꾸준히 노력했어요.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성장하듯 지호는 실패에서 배우며 점점 더 나은 정원사가 되었죠.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흐르듯 지호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씨앗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싹을 틔우듯 지호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했죠. 밤하늘의 별처럼 지호는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빛을 발했어요. 축제날이 되었을 때 지호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의 정원은 단순히 아름다운 꽃과 식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호의 끊임없는 노력, 인내,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의 증거였죠. 지호는 최고의 정원사 타이틀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정원을 보며 자신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해가 매일 아침 뜨고 저녁에 치듯이 우리도 일상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해. 매일매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나무가 계절 따라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해. 강물이 계속 흘러서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 우리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해.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해. 네 번째로 신뢰 있게 행동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신뢰 있게 행동하면 그것을 알아보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하늘을 나는 토끼라는 별명을 가진 윤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윤호는 마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실력을 자랑했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데 있었죠.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을의 물 공급원인 큰 강이 메마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물 부족에 직면했어요.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윤호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물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윤호는 대지가 식물에게 영향을 주듯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는 나침반처럼 일관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죠. 대나무처럼 유연하되 원칙에는 확고했어요. 그의 조용하지만 꾸준한 노력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어요. 태양처럼 윤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을 사람들과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빛과 따뜻함을 제공했어요. 윤호의 계획은 강 상류에 작은 댐을 만들어 물이 마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윤호와 마을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노력했죠. 그 과정에서 윤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침내 댐이 완성되고 물이 다시 마을로 흘러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윤호를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했죠. 윤호의 일관된 노력과 긍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고한 원칙이 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관성, 확실성, 원칙의 중요성, 조용한 영향력, 그리고 변함없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요. 윤호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땅이 어떻게 모든 식물을 받쳐주고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봐. 우리도 땅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지지를 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나침반은 항상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잖아. 우리도 그렇게 일관되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게 해야 해. 그런 확실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어. 대나무는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지만 속은 정말 단단해. 우리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원칙과 신념에 대해서는 확고해야 해.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될 거야. 다섯 번째로 사람을 가린다. 인복이 넘치는 사람은 주변에 나쁜 사람들을 두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만 둬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모이게 만듭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별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한별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 했지만 때로는 그녀의 친절이 그녀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에 빠지게 하기도 했어요. 한별의 이야기는 봄날의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한별은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정원일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꽃들이 잘 자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정원사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잡초를 가려내듯 인생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가려내야 한다며 지혜를 나눠주었어요. 여름이 되었을 때 한별은 마을 축제에서 꿀을 팔기로 했어요. 그녀는 벌들이 꽃에서 꽃으로 날아가며 가장 달콤한 꿀을 찾는 것을 보고 우리도 삶에서 가치 있는 관계를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을이 되자 한별은 따뜻한 남쪽 마을로 여행을 떠났어요. 새들이 추운 겨울을 피해 날아가듯 그녀도 어려움과 부정성으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환경을 찾았죠. 여행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그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겨울이 되어 한별은 돌아와 자신의 정원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나무가 좋은 토양과 충분한 물, 적당한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긍정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한별은 마을 강가에서 명상을 하며 강이 지류를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풍부해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걸러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한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한별의 성장을 보며 자신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한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해. 정원이 잡초 없이 꽃을 피우듯 우리 삶도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 벌처럼 좋은 꽃에서 꿀을 찾듯 우리도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해.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도 더 달콤하고 풍요로워져. 새들이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듯 우리도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환경을 찾아야 해. 이렇게 해야 우리도 새들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옛날 옛적 한 조그만 마을에 지혜라는 이름의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인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혜의 명성을 듣고 그녀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모였죠. 지혜는 마을 사람들에게 5가지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교훈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엮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마법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인복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정원을 지키는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잡초 가리기였습니다. 지혜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정원에서 유익하지 않은 관계를 가려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아름다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달콤한 꿀 찾기였습니다. 벌들처럼 우리도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관계를 찾아내야 한다고 지혜는 말했습니다. 이 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시험은 따뜻한 땅 찾기였습니다. 새들이 겨울을 피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긍정적인 환경을 찾아야 한다고 지혜는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건강한 나무 되기였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 충분한 물, 적당한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야 한다고 지혜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깨끗한 강 되기였습니다. 강이 여러 지류를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풍부해진다고 지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인복이 넘치는 곳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교훈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인복이 넘치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